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네, 봄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봄을 만끽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천만 조직을 해서 자유통일을 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홍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벌써 오늘이 4월 8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일정이 롯데호텔에서 장로회, 대한민국 장로회 협회 또 그 장로회원들만 모이는 오늘 그 간담회가 11시에 롯데호텔에서 또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로님이시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입니다. 안보가 없는 나라는 우크라이나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 지금 윤 당선자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 평택 미군기지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북한이 지금 4월 15일이 어떤 날이냐? 김일성 생일입니다. 아니 70년 이상 독재를 해먹은 김일성 생일에 저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 핵미사일을 또 발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4월 15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이번에 또다시 핵실험 징후가 보이면 바로 여기서 선제 타격으로 그것을 폭파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미군 기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문재인 일당이 들어오고 핵미사일은 무려 거의 뭐 한 60차례 이상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핵실험은 바로 저들이 전체주의를 지키기 위한 독재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미 이 북한에 대해서나 전 세계에서 완전히 불량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저들이 김일성 생일 4월 15일 생일이라 태양절에 어떤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철저히 방어를 해야 된다. 여기에 어제 그 윤석열 당선자가 일단은 평택을 미군 기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또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국제 질서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아마 방문이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 대통령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미군 기지를 처음 방문을 해서 성김 우리나라 그 북한 담당 성김 미북 대표 이 성김 씨가 예측을 했습니다. 분명히 김일성 생일날 뭔가 또 핵실험을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성김씨가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나라의 그 불안한 징조를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이 순간에 아주 미국과는 돈독한 한미 관계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이 당선자가 험프리에서 그 사령관과 함께 기념관에서 풀 커머리 한미연합 사령관과 우리나라의 김성겸 연합사 부사령관, 이분이 이제 지금 왼쪽에 이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력한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정말 하늘이 도와서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오판을 하고 ICBM 도발, 또 핵실험 징후를 통해서 한반도의 또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가 됐으면 대한민국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지하에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당선됐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11,600 약 1,500만 명 그 부정투표에서 한 300만 표가 저들이 뽑아갔지만 1,300만 표는 여러분 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리고 대북, 친중, 북계, 그리고 중공, 여기에 자신들의 국가관을 파괴시키는 그런 자가 만약에 이번에 됐다면 이 나라는 완전히 끝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5년 연장됐다는 과정이지 그 밑에 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는 이 밑에 있는 뿌리를 철저하게 파내야 됩니다. 이것을 파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항상 경고음이 켜져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가는 마당, 그렇게 가는 순간 우리나라의 2세 3세는 영원히 자유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자, 어제 일단 윤석열 당선자가 이 엄중한 시기에 계속 북한이 ICBM,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기 때문에 국제 질서가 엄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계 뒤에는 바로 중공이 있기 때문에 중공이 모든 딥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공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북한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저들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정권 교체기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윤석열 당선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자가 주한미군 기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계속 북한에 핵미사일을 쏘지. 자, 문재인 일당들은 북한에 뭘 퍼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저 김정숙이가 인도, 그리고 또 태국, 이 부부 간의 연놈들이 다 다니면서 어떤 짓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우리는 퍼다 줬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미군 기지를 찾아간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틀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 당선자가 그 험프리스를 방문해서 연합방위 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거기에 폴 러 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김성겸 연합사 부사령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었다. 그러면서 이 당선자 대변인 김은혜 씨가 지금 경기도에 도지사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대변인이 바로 배현진 대변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윤 당선자가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더 한층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평택 미국기지 방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선인이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는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를 방문하는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당선자가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을 풀어나갈지, 안보를 어떻게 해 나갈지가 제가 봐도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윤 당선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한미 군사 동맹의 심장부, 그리고 윤 당선자는 방명록에다가 어떻게 글을 썼느냐. 평택은 튼튼한 한미 동맹의 심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가 저 검찰에만 27년을 있지 않았습니까? 27년 있어서 사실 정치는 초년생이죠. 초년병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일당들이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망치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저거 나라 망친다, 나라 망한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감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 옆에 브레인, 정책 브레인만, 똑똑한 브레인만 최소한 3-4명만 딱 지키고 있으면, 그리고 멘토가 딱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도와주면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적인 아무런 빚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밀어붙이면서 잘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윤석열 당선자가 반드시 직시해야 될 것은 뭐냐. 저 국정원, 국정원 여기를 더 탄탄한 인물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간첩 행위를 했던 놈들은 모조리 다 잡아다 드려야 됩니다. 민주당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간첩이 많습니다. 고정간첩, 좌익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간첩 혐의로 감옥 살다 나왔는데 그 딸년이 청와대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 나라가? 김호란 년 이 여자가 청와대 들어가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대한민국 망치는데 앞장선 연지 아닐까요? 저는 대한민국 망치는데 앞장섰던 연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도 많습니다. 저 세문안교회 이상하기 같은 이상한 목사, 여러분 대한민국 이런 목사가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위기입니다. 총체적 위기. 윤석열 당선자가 5년 동안 만만치 않아요. 저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윤석열 당선자가, 저도 과히 윤석열 당선자가 협조해서 뽑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 박근혜 정부에게 너무나 잔혹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고 또 5월 10일 취임식날 박근혜 대통령을 당연히 모시겠다고, 옆자리 앉히겠다고 한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나름대로 매우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방송을 보시던 분들이 약간의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놓고 봤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재명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상태가 눈앞에 요구만 보는 겁니다. 일만 보는 거지 100을 생각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이면서 아주 랍비, 신약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마음이 절대로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죽순, 성경에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고 가진 짓을 다 했습니다. 죽이고. 그런데 그 사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변화가 돼서 사울이 바울이 돼서 변화가 돼서 신약성경 예수님의 그 정신을 구약의 그 모든 성경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해석을 다 풀어줬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듯이 윤석열도 과거에 자기가 오판해서 그렇게 했지만 완전히 바뀌어서 한미동맹 튼튼히 하고 허풀이 기지를 찾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슴에 뭉쳐있던 것을 좀 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대통령을 자기가 취임식 날 딱 옆에 앉힌다면 저는 정말 그래도 제 가슴에 있었던 엉어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여기다 돌멩이를 얹어놓고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집권 시에 뭔가 잘못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 5년 임기는 채우고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잘잘못을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이 대한민국의 간첩, 고정간첩, 좌익 세력들이 멀쩡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에 4년 9개월 동안 살게 한
이놈들이 용서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거 과거를 자꾸만 덜먹으면 미래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국가 안보에 직접 기지를 찾아갔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윤석열 당선자가 아무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를 너무나 잘 추진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고, 옆에 핵심 참모, 제대로 직설을 하는 참모들을 딱 세우고 뒤에 멘토를, 제대로 된 멘토가 누가 자유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켜왔나?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에서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온 그런 사람의 멘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기생충같이 기회주의자같이 좋은데 엄지 양지만 찾아다니는 그런 멘토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튼튼한 한미 동맹이 심장이다, 이거는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 미국의 그 박진 의원이 지금 특사로 갔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와 확실하게 뭔가 한미동맹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할 것이고, 이제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이 또 ICBM을 출격시킨다면 미국은 전략 폭격기 B-1B 전략 폭격기 이것을 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한 대사 지명자는 미국은 불량 정권이기 때문에 CVID 단호하게 추진하겠다. 여러분, CVID가 뭔지 아시죠?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것을 실현하지 않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회복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전 공격, 우리는 먼저 사전 폭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 당선자가 그 대선 기간에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주한 미군 측에서도 감사의 뜻도 밝혔습니다. 자, 윤 당선자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에 르케머리 사령관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자가 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당선자는 반드시 지만은 박사님의 5.18의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5.18 묘소를 찾든지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18 모욕에 지난번 윤석열 당선자가 갔는데 못 방문했어. 당선되면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4.3 사태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들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18 모욕을 찾아가되
지 많은 박사를 먼저 한번 만나보고, 전문가 아니니까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 많은 박사를 한번 만나서 5.18에 대한 전체적인 이 스크린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5.18 묘소를 찾아가면 아마 전라 광주의 사람들도 대환영할 것이다. 어차피 5.18에 가짜 유공자들은 절대로 윤석열 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5.18 유공자들의 혜택, 가짜 유공자들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딥스가 돼 있다니까요. 딥스. 여러분 딥스가 뭔지 아시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지시에 의해서 그 안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연놈들이 바로 저는 딥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딥스는 5.18 사건의 주범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짜 유공자들. 진짜 유공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유공자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가차없이 지금까지 저 민주당에도 가짜 유공자로 등록돼서 돈 타먹는 놈들 많아요. 유일하게 그 민주당의 김영환 이분은 유공자 돈 타먹는 거 거절했어요. 역시 올바른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의, 그리고 미군들의 3만 5천 명의 그 헌신적인 미군, 죽은 미군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미 사령관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라는 말을 바로 누구한테 하는 거냐? 바로 문재인 일당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 정도로 가게 되면요, 사실 국방부 장관이 여기 동행해야 돼요. 근데 못하잖아. 서욱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에게 아주 그냥 고개 숙이고,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쳐도, 국가 안보를 망쳐도 말 한마디 못한 놈들이 바로 지금의 문재인 일당들 밑에 있던 국방부 장관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철통 같은 한미 간의 철통 동맹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중공이 배 아파 죽겠죠. 이재명이를 세웠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철통 같은 방위. 아,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저는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천만 조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잘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천만 조직을 해서 광화문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전에는 울분에 차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갔지만,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2세 3세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철통 같은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을 광화문 광장에 이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 당선자가 르케모라 사령관, 미 사령관 르케모라 이분과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더 돈독한 한미동맹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자. 그러면서 우리 20분간 윤 당선자는 이 르케모라 사령관의 요청으로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단독 면담. 20분간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령관이 우리 윤 당선자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너무나 이 나라가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저 문제 일당이 다 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저것을 다시 회복해서 찾아서 과거의 38선 경계선을 다시 지키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 당선자의 안보 행보, 북한의 도발 위험 수위까지 치달았던 그까지도 판단도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분명히 북한이 어떤 최고의 도발 위험수,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방 단거리 뭐 여기서 부산을 가든 아니면 서울을 가든 얘네들이 도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우리는 이미 파악을 하고 윤석열 당선자는 이 도발의 위험 수위까지 방어할 수 있는 철저한 여러분 성주의 미사일 방어선 이것을 더 많이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을 하든지 뭔가 조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충분히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모든 방어 태세를 철저하게 할 것이다. 사드 배치까지도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사전에 방어가 다 가능하도록 아마 윤석열 당선자가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미 국무부 특별 대표가 누구죠? 우리 재미교포 성김 아닙니까? 성김 씨가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한미 또는 한미일까지 함께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국가가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 동맹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자, 일본과의 한일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 위안부 그리고 노동자 이 문제를 가지고 쟤네들이 5년 내내 문재인이가 잘 써먹었지. 근데 문재인이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관계 그 정상화 만들어서 위안부에게 그 사례금이란다. 위로금 주는 것까지도 다 합의봤는데 파괴시켰다가 문재인이가 다시 복원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는 그랬다가는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에 못 살아. 우리가 그냥 둘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살게 만들지. 어떻게 낯짝을 들고 대한민국에 살겠어. 자, 여러분 지금 일본이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이요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본은 항상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의 지진을 막아주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앞에 일본이 이렇게 지금 지형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투자를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과 일본이 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진국이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일본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5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반드시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저 가짜 위안부, 이 가짜 위안부를 반드시 청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술 대회를 5월 12일 날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 날 당선되고 5월 10일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GO 활동가들은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지. 국가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저 윤미향 저런 도둑년 같은 년들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미향은 지금 깜빵에 가야 돼요. 깜빵에 가야 되려니 지금 국회에 앉아갖고 우리가 내는 세금을 받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쟤네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 윤미향이가 국가 재정을 받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위안부 어르신들 모욕시켜주는 거 가정방문을 이런 거 하는데 돈을 10억 이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윤미향은 절대로 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윤미향에 대해서. 제가 윤미향이 때문에 지금 전과자가 되어 있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들이 간첩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 동생 그 부부가 간첩 행위한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죄를 때렸어요. 유죄를 때렸는데 자신들이 재심 청구를 하지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저를 명예훼손을 해가지고 1년 징역 집행유예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이 좌익 세력들이 다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본론으로 돌아오면 윤석열 당선자가 한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밑바닥에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과도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윤 당선자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력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지지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웬디 셔먼이라는 미 국무부 장관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제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제 미국이 그냥 안 있어. 북한이 ICBM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해서 자신들이 이 핵을 체제를 인정받고 북한의 경제적 제재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려고 ICBM을 계속 개발했지만 결국은 ICBM 끌어안고 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쟤네들이 발악을 할 겁니다. 발악을 하면 할수록 자유통일, 복음통일은 빨리 올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가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안보가 모든 것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복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국은 든든한 한미동맹에 힘을 입어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건전한 국가관을 윤석열 당선자에게 응원을 보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고 더 이 대한민국의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국가의
정책과 협의를 잘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되겠죠. 자, 건국 이념과 모범적인 정치 체제가 우리나라에서 건재하는 한 누가 뭐래도 미국은 향후 100년간 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제 머지않아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은이에게 아양 떨던 우리 저 문재앙 님께서 보면 속이 철렁철렁 하겠죠. 하하, 여러분, 미국에다 무기 사주느라고 어마어마한 수십조의 돈을 뿌렸습니다. 왜 뿌렸겠습니까? 북한의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라고 수입을 했지만 천만에 만만의 말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문재인 말에 넘어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문재인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돈 주고 욕 듣고 바보 소리 듣고 소대가리 삶은 아유 그런 소리 듣고도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미동맹 심장부 찾은 윤석열 당선자 박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미군 평택 미군기지 방문 철통 동맹 가시 윤석열 북핵 억제 강력 대응. 아, 박수. 근데 여러분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분은 이제 곧 우리나라에 이제 미 대사로 주한 미 대사로 오실 분입니다. 지명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북한은 불량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아우 이제 살만해요. 해리스 그 미 대사가 가고 난 뒤에 지금 1년 반 넘도록 지금 우리나라의 주한 대사가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력한 또 공산주의자를 배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입니다. 지명자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미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윤석열 당선자와 이 주한미 대사와의 아주 끈끈한 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제 조금 안심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핵 보유하며 제재 완화 두 마리 토끼를 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미국을 협박을 해서 이쪽 미국 협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핵미사일을 가지고는 있지만 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적 제재를 풀어달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착각도 자유입니다. 북한이 오판한 거죠.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가능성엔 자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ICBM 이거를 핵실험을 지금 했는데 거의 미국 거리까지 가게끔 만들어서 LA나 미 본토나 하와이나 공격할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그만큼 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한미군 지명자가 핵실험 가능성에는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한다. 자,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너네들 까불지 마. 수는 순간 너네들은 초토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돼 윤석열 당선자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잠을 못 이루는데 그런데 요즘은 잠은 잘 잡니다. 이제 저도. 자, 여기에 또 이
북한은 불량 정권이라고 미국 지명자 필립 골드버거 주한 대사가 골드버거 이름이 되게 멋있네요. 골드버거. 금 우리나라로 그냥 한국말로 생각한다면 골드는 저기 뭡니까 금 아주 그런 아주 얼굴은 굉장히 미국 사람이라도 좀 인격자 같이 보이네요. 자, 이분이 지금 불량 정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 미 국무부 차관보 누구냐? 한국 장군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6.25 참전용사 강호륜 장군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한 한미동맹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이 차관보가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 이상으로 센 사람이죠. 자, 엘리엇 강 국제안보 담당 취임. 국제안보 담당 취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분이 이 여성인데요. 지금 6일 어제 그저께죠. 취임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보로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 우와. 여러분 이런 날도 있네요. 하루도 잠을 불안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을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호륜 장군의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미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로 갔기 때문에 자, 이 여성이요 아주 연세도 있어 보이는데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자,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우리 한미 사령관 유엔 사령관은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말을 할 정도로 했지요. 윤석열 당선자가 험프리 기지 미군 기지에 직접 방문을 했지요.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그래도 잘 지켜나가고 자, 한미 군사훈련도 다시 재개를 해서 철저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미훈련을 가장 반대한 나라가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공이 반대합니다. 중공이. 여러분 왜 중공이 반대할까요? 저 중공은 우리 남한을 먹어서 어떤 식으로든 중공 이 나라와 합류를 하려고 꿈을 꿨던 놈들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면 저 우리나라 중공과의 그 군사 분계선에 유엔군이 딱 주둔하면 까딱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번영의 길을 가고 저 북한의 25만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국민혁명당 대표께서 천만 조직을 그냥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문재인 하야 1200만 받아놓은 그 서명용지가 사랑제일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뭐 어디 써먹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대로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1000만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너무나 감옥에서 고생을 했지만 대통령의 감옥 그 일은
절대 그것이 헛것이 아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전환 태세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 보이시죠? 한국계 미국인 외교관인 엘리엇, 한국 이름은 강주순 60이네요. 미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공군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인 강호륜 장군 1925년에서 1990년의 아들 강호륜 장군이 돌아가셨네요. 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차관보로 지명했지만 지난달 29일에야 의회의 지각 인준이 이루어졌다. 1년 만에 공식 취임을 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조짐 등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핵무기 비확산을 책임진 강 차관보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나라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징조를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윤석열 당선자가 첫째로 해야 될 일, 국정원의 국가안보를 보고 그 안에 저 문재인 일당들에게 들어왔던 수백 명의 모조리 다 청산시키고 대한민국의 북한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세력, 시민단체를 모조리 다 철퇴를 내려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너무나 기쁜 소식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채팅에 들어오신 분들을 소개를 못했네. 으아,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자, 여러분 소개 올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동맹 중요 신뢰님 감사합니다. 선영님 네 사랑해요. 신뢰님, 조미미님 아유 감사합니다. 라헬님, 신옥래님, 여름님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길 윤석열 잘해 주시길. 네 맞습니다. 조미미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이요셉님 감사합니다. 이재근 전도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이요셉님 감사합니다. 조민미님, 선영님 감사. 정미자님 감사합니다. 김동규님 감사합니다. 네 이요셉님 화이팅. 아유 조민미님 6시 반에 합니다. 제가 꼭 6시 반에는 뭐 반드시 합니다. 달빛님 진정한 애국자 예쁜 주옥순 대표 옷도 화사한 봄이에요. 네 오늘 또 시원하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매일 훌륭한 속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대규님 감사. 우리 선영님 감사. 김동규님 네 김송왕님 멸공 네 오늘도 롯데호텔 갑니다. 네 가셔도 됩니다. 자 네네네네네 김영옥인 100번 이해를 합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께 지혜와 총명함을. 네 맞습니다. 김영옥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조미미라서 나는 가수 조미미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조미미가 돌아가셨죠. 네 참 노래 그 뭐지 조미미 노래가 뭐더라.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 하신 분이잖아요. 네네네네네 개옥안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열심히 채팅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김동규님 선조님 피 흘려 지켜낸 자유대한민국 정체성 살려서 윤통
께서는 나라 바로 세우십시오. 멸공. 네. 지만은 박사님 유튜브 채널 정지돼. 그렇죠. 저도 뭐 3번 정지됐는데. 지만은 박사님은 천재십니다. 천재. 네. 고명아님 여사 의식이 제대로 된 참모가 필요합니다. 많습니다. 자, 감사. 아, 이순조님, 아, 너무 수고하고, 어머, 예, 이순조님, 감사합니다. 이션님, 감사합니다. 처형해야 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실내님, 윤미향이 거의 30년간 저 위안부 덩쳐서 자기 호의호식하고 집 사고 다 했습니다. 달빛님, 양산 시민들 문가 받아주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달빛님, 철소리. 예, 철소리님, 일본은 기초산업이 튼튼한 나라죠. 야,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지금 일본이요, 저 미국의 투자보다 대한민국의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미국을 앞지르게끔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놨어요. 일본이요, 여기 철수하면요, 대한민국 바로 끝납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지만 우리나라에 엄청난 혜택을 줬습니다. 5억 불 우리나라에 줬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개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가 최대 추다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그 섬나라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진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자, 여러분, 네, 있을 수 없는 일. 조미미 전라도 북한 네네. 예, 네네, 맞습니다. 여기 조계임님, 아이고 조계임님, 오늘 조미미님, 오늘 조씨들이 많이 들어오셨네. 자, 에베네셀님 감사. 자, 오늘은 방송을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롯데월드에서 장로님 모임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여러분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봄이라서 제가 환한 옷을 입었습니다.